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15페이지 심화사례 문제 1번입니다. 사실관계 굉장히 길지만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전형적인 사례죠.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된다는 점이죠. 따라서 한번 보시면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 손해금의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넘기셔서 2번이죠. 이것도 전형적인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사례 문제고요. 문제 보시면 A는 자신 소유의 가옥을 B에게 매도하고 인도는 1개월 후인 10월 30일에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A는 자신이 이사할 집이 비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B에 잔금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날짜에 명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이 문제의 핵심은 A는 자신이 이사할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기까지는 이거거든요. 이행불능인가요? 이행지체인가요? 이거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니까 동시이행항변권을 동시이행항변권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B는 10월 30일이 경과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은 2000년 5월 1일 그들이 공유하는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대금 1억 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1000만 원을 하고 중도금은 4천만 원을 2000년 5월 20일 지급하며 잔금 5천만 원은 2000년 6월 10일 등기 이전과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체결하고 즉시 계약금을 받았다.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일단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있죠. 2번 보시면 병이 중도금 중 3천만 원만 지급한 채 잔대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지체하고 있는 중도금 중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렇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갑과 을은 등기 이전에 관한 이행 제공 없이 중도금 잔액 및 잔금의 지급을 상당 기간 내에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매수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하죠. 답은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4번입니다. 제3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곳을 찾는데요. 일단 1번 보시면 갑은 을의 기망에 빠져 을로부터 A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가로 1억 원을 직접 제3자 병에게 지급할 채무를 부담했다. 그죠? 그러면 요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고요.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므로 갑은 그 취소로 선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선이든 악이든 항상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이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병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을로부터죠.
자, 우리가 대항력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려면요, 매수인이 등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등기를 갖춘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받지만,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문제 지문에서 이전 등기가 격려됐다는 말이 나오죠. 따라서 이 사람은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이 위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로부터 위 주택 임차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병은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에 의하여 보호된다.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누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합니까? 등기하고 있는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3번입니다. 3번은 우리가 채권 양도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채권 자체가 양도됐다면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 거거든요. 따라서 3번 지문처럼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3번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재단법이니까 가입부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도 가족법상 행위니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1번, 2번, 3번이고 특히 2번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5번이죠. 갑소유 X토지와 을소유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 수급을 보호받는 제3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찾네요. 일단 기억, 이전 목적물을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은 제3자입니다. 또 니은번, 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를 한 사람도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디귿번,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매수인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문에서 등기했다는 말이 나오죠.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니을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교환의 대상은 X토지죠. 토지에 대해서 교환 계약이 있었는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객체를 달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샀는데 고양이 산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죠. 자전거를 사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유모차를 산 사람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이제 매매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일단 임의 규정이고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가 있고요. 달리 정할 수가 있고 틀린 것은 해서 2번이 답이거든요. 자, 왜냐하면 1번 매매 계약의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라고 민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또 채무 이행 시기는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민법에 규정이 있고요. 이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다. 이렇게 민법에 규정이 있죠. 그 말은 결국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굳이 개별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없으면 매매의 성립에 영향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매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인데 1번 매매는 대표적인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고요. 2번 매매 목적물은 꼭 현존해야 될 필요는 없죠. 미래의 물건,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물건, 권리를 매매 목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조심하시는데 매매계약은 대표적인 낙선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재산권을 이전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거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해야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하면 성립하죠. 따라서 4번은 뭐죠? X가 되고 5번도 물론 X입니다. 현실 매매도 매매고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3번 문제인데 틀린 건데 매매가 뭐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서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매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뭐죠? 재산권이에요. 따라서 지상권도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죠.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 예약 완결권은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예약 완결권도 물론 재산권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라는 것도 가능하죠. 답은 1번이죠. 5번 문제. 매매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찾는데 1번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니까 승낙이 있게 되면 본계약이 효력이 생긴다는 1번 지문은 뭐죠? X가 되겠죠. 2번은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요. 2번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이 사용수익할 수 없고 이런 경우에는 선의 매수인만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악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요.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할 수 있으니까 3번은 물론 X고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대표적인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4번 지문도 X고요. 5번 매매 목적이 된 물건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면 선악불문하고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지문도 X가 됩니다. 6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4번을 보시면 복수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복수 채권자 전원을 공동 매수인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가등기를 격려한 경우 그 복수 채권자 중 1위는 단독으로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우리 판례 밑에 나와 있지만 이때는 전원이 예약 완결권을 소송상 행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넘겨보시면 7번이죠. 계약금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계약금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일단 틀린 것을 찾는데요. 2번 보시면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이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매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계약금 체결하는 거 물론 가능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8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2배를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2배를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요. 안 받을 경우에 그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X고 이 5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입니다. 1번 보시면 동시에 할 필요는 없죠. 답은 1번이고 10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26회죠. 3번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자, 기억나시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종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데 유효한 것이 하나 있죠.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죠.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므로 계약금을 위한 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매매 효력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는데요. 일단 3번이 답이고 중요합니다. 매매 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이 갖습니다.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이 갖습니다. 인도를 기준으로 하죠. 한 가지 외에는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예외적으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할 수는 있어요. 아무튼 3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전에는 매도인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그 과실은 매도인이 가지면 되고요. 과실까지 인도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3번이 답이죠. 12번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3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쭉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 담보 책임은 양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이걸 아주 타이트하게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무엇은 청구할 수 있냐면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이 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됐다면 이때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하시고 꼭 반드시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일단 답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 배상이거든요. 그럼 이행이익이란 건 뭐냐 하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행이익이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할 때는 1억짜리였는데 지금은 1억 2천이다. 그러면 이행이익은 2천만 원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행이익은 항상 매매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하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행 불능으로 인한 이행 손해배상은 매매 계약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 불능 시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4번입니다. 맞는 것을 찾는데요. 4번을 보시면 권리가 전부의 타인에 속해요.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면 악의 매수인은 뭐만 할 수 있죠? 해제만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선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15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3번이 답입니다. 담보 책임의 면책 특약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도 임의 규정이니까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전히 그 책임을 져야 되므로 그 책임을 면한다.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6번이죠. 하자 담보 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다음 권리 중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1번이죠.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뭐는 청구할 수 있죠? 대금 감액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17번입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좀 지엽적인 문제인데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고요. 조금 지엽적이니까 이거 17번 문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넘기셔가지고 18번 문제죠. 틀린 것을 찾는데, 자, 제척기간이 제한이 있어요. 권리하자는 1년, 물건의 하자는 6월이에요. 매수인이 만약에 선이면 몰랐으니까 언제부터 1년이냐면 앞날로부터 1년이고, 매수인이 악이라면 알았으니까 매매 한 날로부터 1년이겠죠. 따라서 3번 보시면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X입니다. 선이면 몰랐으니까 언제부터요? 앞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19번입니다. 다음 중 매수인이 선의 무과시 요건으로 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3번 목적물 물건의 하자죠. 다시 말하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어이지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0번 옳지 않는 건데 2번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을 샀는데요. 그 땅이 개똥이한테 샀는데 개똥이 게 아니에요. 권리하자죠. 땅을 샀는데 그 땅에 누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하자인 거죠. 그렇지만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개똥이 것도 맞고 지상권도 없고 문제 없는데 다만 건축법의 제한으로 그 땅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럼 그거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뭐죠? 물건의 하자입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을 경작하려고 샀는데 그 땅을 경작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럼 그것은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물건의 하자인 거죠. 따라서 2번 보시면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목적물 물건의 하자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21번입니다. 다음의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 책임준 제척기간에 1년의 제척기간 적용받지 않는 경우, 일단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와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의 경우죠.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 2년, 3년, 10년 지나도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죠. 매매 목적이 된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됐다면 요거는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이기 때문에 제척기간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2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습니다. 일단 경매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경매를 통해서 목적물을 구입했는데 담보 책임이다 해가지고 기억할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목적물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인 규정은 경매에도 적용된다는 질문은 X인 거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러한 담보 책임은 1차적으로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만약에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채무자가 완전 개그지면 그때는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까지 두 가지 간단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1번은 뭐죠? X죠. 그 다음에 2번 특정물 매매 경우 목적물의 하자죠.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선이고 무과실여야 합니다. 따라서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2번은 뭐죠? X입니다. 3번
양도하면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추정이 됩니다. X죠. 4번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선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번도 뭐죠? X가 되겠죠. 4번도 X죠. 5번이 맞죠. 왜요? 저당권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기셔가지고 23번이죠. 옳은 것을 찾는데요. 2번을 보시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저당권의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24번입니다. 환매에 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잘 내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작년에 냈는데 작년 문제는 굉장히 쉬웠고요. 일단 24번에서 옳은 것은인데 1번 환매 특약과 그 다음에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 X고요. 2번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2번이 맞고요. 추가로 기억할 것은 이 기간을 연장도 못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신 겁니다. 환매는 계약도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되고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무엇도 안 됩니까? 연장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25번이죠.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4번이 답입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 없지만 권리 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으므로 4번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26번 환매에 관한 설명이죠.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부동산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고 무엇도 못합니까?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5번 환매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를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27번입니다. 맞는 거 옳은 것을 찾는데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나머지 것들은 X예요. 2번 환매 특약만 물론 소멸시키는 거 가능하고 3번 환매권도 양도성이 있고요. 따라서 매도인의 채권자가 물론 대의 행사할 수가 있고요. 4번 환매권도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양도할 수가 있고 물론 공유지분도 환매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28번이죠. 틀린 것 2번입니다. 환매 기간은 뭐 할 수 없죠?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답이고 29번 틀린 것은 3번이죠. 환매권도 재산권이니까 뭐 할 수 있죠? 양도할 수가 있고 또 채권자 대의권의 객체가 되고 30번 틀린 것 4번이죠. 환매 기간은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합니까? 연장하지 못합니다. 넘겨보시면 작년도 시험 문제 나오죠. 1번이 답이에요. 환매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31번이죠. 1번. 왜냐하면 환매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물론 대항하려면 뭘 해야 되겠죠?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건 뭐 기본인 거죠. 따라서 1번 부동산에 대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2번 교환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왔죠. 자, 32번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2번 교환계약은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고 3번 교환계약도 물론 불요식계약이므로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교환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매에 관한 민법 규정 그대로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 답은 1번이 되고요. 34번 교환과 교환의 성질과 관계없는 것 요물계약 2번이죠. 교환계약도 대표적인 낙성계약입니다. 넘겨보시면 35번 똑같아요. 5번이 답이죠.
요물계약이다 X입니다. 교환계약도 실질적으로 낙선계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